돈을 모으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께 저축은 곧 안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의 세월을 지나온 지금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게으르게 살다가 뒤늦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고 마침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살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그 돈은 단 한 번의 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일까요? 100여 년을 살아온 김영석으로서 오늘은 그 답을 한 노인의 삶을 통해 조용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단 하나의 깨달음을 분명히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던 한 남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모두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애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논으로, 공장으로, 시장으로 나가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늘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의자에 몸을 맡긴 채 먼 산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가게를 하나 낼 거야. 땅을 사서 농사를 크게 지을 거야. 그의 말은 늘 거창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날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그 다음엔 고개를 저었고 나중에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꿈만 꾸다 끝날 거야. 저는 긴 세월을 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루하루의 선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같은 말을 듣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닳게 만듭니다. 어느 날 아내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인생은 말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고 봐, 방법을 찾을 거야. 그 말은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아무 의미도 남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라는 말을 붙잡는 순간 오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도 그랬습니다. 세월은 흘러갔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하나는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지혜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나의 사건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일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가족 앞에서 무너지는 한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소리만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손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 한마디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빈 공간은 단순히 음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사람은 가난보다 더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입니다. 그 노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이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곧 방법을 찾을 거야. 그 모든 말들이 그날 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자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그 무력함, 이 나이가 되어보니 그 침묵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깊이 흔드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그 질문은 누군가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처음으로 올라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늘 앉아있던 그 자리를 지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피하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바뀌는 순간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과연 그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그날 아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늦게 시작된 노동과 그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피하던 길을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논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삽을 들었을 때 그의 손은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늘 그늘 아래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햇볕 아래 서 있었습니다. 해는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바람은 시원하지 않았고 흙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처음 1시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졌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간에 멈춰서서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게으른 것보다 더 힘들구나. 그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젊을 때 미루었던 삶이 나이가 들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그때의 고통은 단순한 일의 힘듦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다시 감당해야 하는 무게입니다. 그 역시 그 무게를 온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그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음은 무거웠고 몸은 마치 몇 년은 더 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는 말없이 밥상을 내왔습니다. 콩 몇 알과 보리밥 그리고 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손자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받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지는 않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 말에는 기쁨도 자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겨우 숨을 이어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들은 빚을 조금 갚고 약을 사고 겨우 먹을 것을 조금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손에 몇 개의 동전뿐이었습니다. 손자는 그 동전을 하나씩 세어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이가 되어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늦게 시작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만으로 삶이 쉽게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됩니다. 그의 삶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 돈을 모으면 살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가게 앞에서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모아야 한다. 쌓아두면 결국 산다. 그는 그 말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쳐있을 때 가장 단순한 말을 진실처럼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 구석에서 오래된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물로 씻고 옷자락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남은 동전을 그 병 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자신의 미래가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어느 날 그 병을 발견했습니다. 이불을 들추다가 반쯤 찬 병을 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내일이다. 그 말에는 오랜만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안심하게 됩니다. 손에 잡히는 것, 쌓여가는 것에 마음을 맡깁니다. 그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점점 더 단단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일까요? 그는 그 병을 바라보며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신발이 필요했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지붕이 새고 있었지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하지만 그 조금은 생각보다 훨씬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의 삶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실수를 할 때는 틀렸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확신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점점 더 단단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 현재를 희생한 채 쌓아가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절약이었습니다. 남은 동전을 넣는 것, 조금 덜 쓰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선택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다 닳았습니다. 앞부분이 벌어져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비가 오면 발이 젖었고 겨울에는 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쓸 수 있다. 지붕에서도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부 한가운데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양동이를 놓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밥상도 달라졌습니다. 점점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고기는 사라졌고 국은 묽어졌습니다. 손자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배고픔을 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병에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여전히 그에게는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모아서 무엇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미래를 위해 산다고 믿는 순간 현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미래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점점 더 확신에 빠져들었습니다. 병은 점점 무거워졌고 그의 마음도 그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병을 꺼내어 빛에 비춰 보았습니다. 동전과 구겨진 지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이룬 사람처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그가 그렇게까지 지켜온 그 돈이 정말 그의 삶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냉혹한 답이 됩니다. 그는 마침내 그 병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 평생 모은 돈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날 아침 그의 걸음에는 오랜만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병을 천으로 감싸 품에 꼭 안고 길을 나섰습니다. 손자는 옆에서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많이 살 수 있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걱정 없다. 그 말에는 지금까지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돈을 꺼내 상인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동전과 구겨진 지폐들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걸로 곡식을 좀 주시오.
상인은 빠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돈을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요? 이게 다인데. 상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값이 올랐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인은 이미 계산을 끝내고 작은 양의 곡식만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몇 푼의 돈을 무심하게 다시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병 속에 담겨있던 그의 시간과 희망이 그 순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을 모은 것이 단 하루에 무너진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이 나이가 되어보니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돈은 쌓인다고 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돈을 거두었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짐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아침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번째 이야기, 절망과 삶의 무의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의 낡은 상 위에 그날 받아온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동전 몇 개와 구겨진 지폐 몇 장.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한 번, 마치 숫자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먹으로 상을 내려쳤습니다. 이게 뭐란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 무너진 사람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결말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왜 모았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 단순했지만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는 그날 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말 위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는 팔을 끌어안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길을 잃은 아이와 같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이런 순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은 실패보다도 의미를 잃었을 때 더 깊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으르게 살았고 그 다음에는 몸을 혹사하며 살았고 이제는 돈에 속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질문은 그의 마음을 더욱 깊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의 얼굴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일터에서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몸은 더 무거워졌고 마음은 더 멀어졌습니다. 집에서는 음식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의 기침은 깊어졌고 손자의 눈빛은 점점 더 배고파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를 더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로 끝내도 되는 것 아닐까? 그 생각은 짧았지만 그의 삶을 완전히 덮을 만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아주 작은 장면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그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가는 듯 보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8번째 이야기, 절망 끝에서 발견한 작은 변화입니다. 그는 그날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손에는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하얀 달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에는 힘이 있었고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유리병에 담긴 우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병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역시 조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느끼셨습니까? 그들은 돈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그는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때로 아주 작은 장면 하나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린 손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닭을 사면 어때요? 그때는 웃어넘겼던 말이었습니다. 아이의 생각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 생각은 작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답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있던 그 병을 꺼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미래라 믿었던 그것을 이제는 다른 의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 남아있던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같은 질문을 남길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 마지막 선택은 작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작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결론입니다. 그는 돈을 들고 다시 시장에 갔지만은 이번에는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마리의 닭, 누가 보아도 초라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달걀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 그리고 어느새 그것은 생활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동전을 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쌓아둔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만들어낸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던 시간, 가족 앞에서 무너졌던 순간, 뒤늦은 노동의 고통, 미래를 믿고 시작한 저축,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날, 그 절망 속에서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짧게 남겨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 작은 변화 시작, 살아있는 삶, 이런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다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